이런 식으로 이제 주사기 바늘보다는 조금 굵죠. 이런 바늘이 병변 내로 이제 삽입이 됩니다. 실제 소리를 들려드리면 이렇게 탁탁 소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총조직 검사이고, 유방 조직 검사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조직 검사 방법이고, 진단의 정확도 같은 경우는 숙달된 유방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유방 조직을 채취하게 되면 검사 정확도는 거의 이제 100%에 가까워지는 굉장히 좋은 검사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정지관 정재관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유방 조직 검사의 종류와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어떤 검사 방법들이 있는지 모르기도 하고, 그 검사 방법들이 나한테 적합한 방법인지 의료정보이다 보니 사실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서는 나의 상황에 맞는 검사가 어떤 검사들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검사가 추천을 받는지 잘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방 조직 검사를 해야 될 때는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내 가슴 속에 유방암이 의심이 되느냐 없느냐. 일단 이게 이제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보통 조직 검사를 권하게 되냐 하면, 첫 번째, 유방암을 일부 의심할 수 있는 미세석회가 있는 경우, 두 번째, 혹이 있는 경우, 세 번째, 미세석회나 혹이 아닌 일부의 유방 조직이 정상 유방 조직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바뀌어버린 병변, 이 세 가지 경우를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 소견들이 보이면 유방 전공을 하신 유방외과 선생님이나 유방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바이라즈 카테고리라고 하는 진단 기준에 따라 병변이든 석회든 혹이든 이런 유방 내에 보이는 병변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가지는지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험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조직검사의 대상이 되죠. 사실 이전 많은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세석회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진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촬영이 아무래도 미세석회를 조직검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혹 같은 경우는 촬영에서는 치밀 유방인 분들은 이제 마스킹 효과가 있어 잘 안 보인다고 또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혹을 굉장히 잘 찾아낼 수 있는 초음파 검사가 주된 조직검사의 수단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변 같은 경우는 병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은 초음파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과 비슷한 방식의 검사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방 조직 검사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조직 검사 방법은 바로 새침 흡인 검사입니다. 새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느다란 침을 새침이라고 합니다. 흡인은 당연히 빨아당기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새침 흡인 검사 같은 경우는 주사기를 활용을 합니다. 주사기 이제 끝을 보면 이렇게 가느다란 뾰족한 침이 있잖아요. 이 침을 병변 내에 삽입을 하고요. 병변에 위치시킨 다음에 이 주사기를 살짝 뒤로 당기면 이 내부 공간에 음압이 걸리게 돼요. 음압이 걸리면 자동적으로 우리 진공 청소기처럼 이렇게 조직을 빨아당기는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내부에는 뭔가 조직들이 차 있으니까 이 음압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병변에서 수차례 왔다 갔다 반복 운동을 하게 되면 내부의 조직들이, 특히 조직이 아니라 세포들이 이 주사기 바늘을 통해서 여기 이제 주사기 내부로 일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세포들을 확인하는 검사가 바로 새침흡인 검사에 해당됩니다. 제가 주사기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사기는 별다른 장치가 없는 생검 장치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간편하게 초음파를 보면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이제 많이 사용됐던 장비이고, 갑상선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갑상선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내부에서 조직이나 혹이 되게 작기 때문에 골드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표준 검사 방식으로 조직 검사 때 이 새침 흡인 검사를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유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별로 잘 하진 않는 검사예요. 예전에는 이 새침 흡인 검사로 의심되는 조직이 있으면 내부에 찔러서 세포들을 보고 얘가 이제 뭔가 비정형 세포나
되느냐, 암이 의심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였는데, 이제 유방 조직 자체가 워낙에 좀 단단한 조직들이기도 하고 세포들이 잘 추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침 흡인 검사가 유방 조직 검사로 사용됐을 때 검사의 정확도가 7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검사의 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검사를 해서 의심되는 세포들이 나오면 다시 이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총조직 검사로. 그렇기 때문에 2번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 조직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침 흡인 검사는 당연히 이제 미세석회는 촬영으로 보면서 하는데, 촬영으로 이렇게 주사기 바늘을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은 초음파를 보고 이렇게 주사 바늘을 찌르는데, 당연히 이제 초음파는 미세석회를 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석회가 이 주사기 바늘로 이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유방의 혹을 검사할 때도 총조직 검사라는 워낙에 좋은 조직 생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 새침 흡인 검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직 검사 방법은 중심침 생검술입니다. 이 방법은 흔히들 총조직 검사라고 많이 합니다. 이게 탁탁 총소리처럼 소리가 들린다 해서 검사 이름이 이제 이런데요. 이 혹과 병변의 중심부에 이 바늘을 위치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조직을 4코어 이상 이렇게 미세하게 추출하는 방식이 바로 총조직 검사입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제 총조직 검사 생검 장비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사기 바늘보다는 조금 굵죠. 이런 바늘이 병변 내로 이제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렇게 장치가 있어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조직의 일부를 미세하게 이렇게 딱 잘라서 이 장치 내에 딱 가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빼내서 생검된 조직을 추출하는 방식이 총조직 검사예요. 그래서 실제 소리를 들려드리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총조직 검사이고, 유방 조직 검사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조직 검사 방법이고, 진단의 정확도 같은 경우는 숙달된 유방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병변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4코어 정도, 그러니까 4회 이상의 유방 조직을 채취하게 되면 검사 정확도는 거의 이제 100%에 가까워지는 굉장히 좋은 검사 방법입니다. 총조직 검사는 검사의 정확도도 굉장히 높지만 더 좋은 장점들도 있는데, 일단 수술적인 방법 없이 굉장히 이제 작은 상처로 내부에 접근을 해서 흉터 없이 조직 검사를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도 이제 번거로운 큰 이제 마취가 필요 없이 부분 마취로 간단하게 시술이 가능하고, 그런데다가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10분 정도면 조직 검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조직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단점이 있게 됩니다. 총조직 검사는 주로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초음파를 누가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유방을 전공을 하신 유방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이제 가장 잘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검사에 해당이 되고, 쉽게 말씀드려 이제 검사자의 숙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를 4코어 이상 채취하는 이유는 하나의 병변 안에서 충분히 여러 개의 다양한 조직을 채취하는 것이 목적인데, 미세석회 같은 경우는 초음파에서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조직 검사는 충분히 다양한 미세석회를 4코어 이상 채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석회를 조직 검사할 때 총조직 검사를 기본적으로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일부의 제한 사항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단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제가 표준 방침을 잘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4코어 이상의 검체를 채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즉 한 코어만 채취하였을 때 검사의 정확도는 새침 흡인 검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2코어 이상을 채취를 했을 때 비로소 이제 검사 정확도가 9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이제 검사 방침을 잘 따라가야 내가 원하는 정확한 진단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 중심
생검술, 총조직 검사는 초음파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병변이나 혹에는 굉장히 접근이 쉽고 간편한 좋은 검사임에는 분명하나 미세석회를 조직 검사하는 데는 제한사항이 있는 그런 생검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직 검사 방법은 바로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초음파에서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 혹의 경우에서는 잘 사용은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중심 침생검술이라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러면 주로 미세석회와 관련된 병변을 조직 검사를 해야 될 때, 그런데 입체 정의술이라는 진일보된 검사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고려하게 되는 조직 검사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유방암 수술이랑 진행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미세석회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병변에다가 미리 바늘로 위치를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 바늘 주위를 이렇게 도려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가슴에 군집성 석회가 있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을 위치를 한 다음에 수술적인 방법으로, 즉 피부를 한 3cm 정도 절개한 다음에 조직을 최소한으로 잘 도려냅니다. 미세석회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술을 해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니까 정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진 않고요. 작은 혹도 마찬가지, 석회들은 더더욱 안 만져지기 때문에 이 바늘에 굉장히 이제 많은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피부를 절개해서 내가 원하는 부위의 조직을 잘 절제하게 되면 그 조직을 이제 당연히 잘 현미경으로 분석을 하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장점은 충분한 조직을 채취할 수 있고 일정 병변의 경우에는 이제 주변의 경계나 주변 조직 상태까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거 검체가 나왔을 때 내부에 잘 수술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내부의 석회들이 굉장히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실제 바로바로 확인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굉장히 많은 수술 방법이라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암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인데, 단점들을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 단점은 흉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총조직 검사는 흉터가 거의 없고, 그리고 흔히 아는 이제 맘모톰이라는 방법, 그리고 입체정의술이라는 방법은 흉터가 사실 5mm 정도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 내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할 경우에는 작게 한다면 뭐 2cm 정도 이렇게 흉터를 낼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한 3cm 정도의 흉터를 남기게 돼요. 그리고 바늘을 이렇게 이제 꽂아 넣으면 바늘 너무 작게 도려냈을 때는 검체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고, 도려냈는데 우리가 원하는 병변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위치시킨 바늘을 적절한 크기로 잘 떼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방 조직은 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려내고 나면 빈 공간이 돼요. 사강이라고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사강으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른 조직들이 이렇게 들러붙어서 회복되기 이전까지는 조직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을 많이 절제하면 많이 절제할수록 함몰이나 유방의 변형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모든 조직을 생검술을 한다고 해서 암이 진단되는 건 아닙니다. 등급상 C4A 등급 같은 경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90% 정도는 유방암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10개 중에 이제 하나의 유방암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는 당연히 결과가 좋았을 때 나에게 남는 건 흉터나 유방의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점들이 남을 수 있는 검사 방식이 됩니다. 또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유방암이 진단이 되면 또 한 번 더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 세 번째 단점은 인력과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유방암 수술이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숙달된 유방외과 전문의가 직접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제 검사의 정확도가 굉장히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 영상외과 선생님이 정확하게 바늘을 해당 병변에다가 잘 위치를 시켜 주셔야 되고, 그 조건이 선행이 되면 숙달된 이제 유방외과 전문의가 그 바늘을
조직을 적절한 양의 유방 조직으로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유방 영상의학과 그리고 유방외과 그리고 그 수술에 필요한 적절한 장비들, 촬영기기뿐만 아니라 수술기기까지 모든 것들이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있고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다량의 조직을 채취할 수 있는 수술적인 생검술은 사실 숙달된 유방외과 전문의와 유방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잘 수술을 진행을 했을 때 진단율은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높은 진단율을 획득하는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흉터나 유방의 변형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조직검사 방법의 단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조직검사 방법 중 하나는 입체정의술입니다. 말 그대로 입체적으로 위치를 정한다고 해서 입체정의술이라고 하고요. 유방뿐만 아니라 머리 수술할 때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딱 좌표를 정해놓고 수술하는 게 입체정의술에 해당이 됩니다. 조직은 3차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상을 볼 때는 이제 2D 2차원으로 보지만 실제 수술은 3차원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영상으로 3차원 좌표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지점 정확하게 병변이 있는 그 지점에 대한 계산이 끝나면 실제 이제 가슴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촬영을 보면서 수술 기구가 병변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치를 고정을 한 다음에 내부에서 이런 맘모톰이라고 알려진 생검 수술 장치가 들어가서 조직을 일정 부분 절제한 다음에 빠져나오는 방식이 바로 입체정의술입니다. 입체정의술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맘모톰이라는 이 진공흡입 유방 조직 생검 장치가 개발이 된 이후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진일보된 조직 생검 방식이에요. 당연히 이제 장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큰 흉터 없이 제가 5mm 정도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작은 상처로 유방 내부에 정확한 위치로 접근을 한 다음에 최소한으로 우리가 딱 필요한 만큼의 조직을 절제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하는 도중에 계속 그 병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이에요. 보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유방 절제 생검 수술이랑 조금 다른 점이 절제 생검술은 보면서 수술하지는 않고 바늘을 찾아가는 수술이지만 이 입체정의술은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병변을 보면서 수술을 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 소량의 조직을 절제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변형이나 함몰이 적은 수술이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기도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통증인데 이게 통증이 큰 수술이라고들 흔히 오해하고 계신데 통증이 별로 없는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술 조직 검사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있죠. 일단 입체정의 수술 전용 수술 장비가 사실 굉장히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사실 몇 대 없는 그런 실정이고 일반적으로 대학병원들도 에드온 타입의 장비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촬영기기에다가 생검 장치를 장착해서 입체정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수술하는 장면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술 과정 중에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수술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제 그분이 몸을 뒤로 못 빼게 방사선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의료진들도 방사선의 노출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에 해당될 수가 있고 그리고 입체정의술 같은 경우는 3D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2D로 좌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달된 이제 유방 영상학과 전문의가 아니거나 입체정의술에 대한 경험이 사실 없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정확도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두 부분이 다 이제 만족을 해야지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방식이 입체정의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체정의술은 혹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간단하게 초음파를 봐도 대부분의 혹은 초음파에서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서 그냥 바늘을 찔러 넣는 총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체정의술 같은 경우는 혹 같은 병변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세석계는 초음파에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수술적인 생검 수술과 비교를 했을 때 조직 검사 결과가 좋았을 때는 사실
변형과 흉터가 이후에 뇌에 남겨지는 흔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첫 번째 생검 수술 방법으로 입체정의술을 먼저 권합니다. 저희 병원 또한 이제 입체정의 전용 수술 장비를 갖춘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세석회 병변이 있는 분들은 다 이제 권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이고, 총조직 검사술이나 수술적인 절제 생검 수술이나 입체 정의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직검사 방법들에 대해서 약간 심도 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았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새침흡인 검사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조직검사의 방법이다 라는 것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의 경우는 총조직검사가 가장 좋은 조직검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4코 이상 정확한 방식으로 잘 조직검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세석회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절제 생검 수술 방법과 입체 정의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흉터나 이후에 후유증을 적게 남길 수 있는 입체 정의술이 장점이 굉장히 많은 수술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